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는 의회로 몰려들어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언론은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워싱턴 특파 연결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가면서 의사당이 봉쇄가 됐고 상원 합동 회의는 전격적으로 중단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는 6일에 의회로 몰려가면서 의사당이 봉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상원 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의원들은 황급히 회의장을 떠났고 하원 의원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하원 합동회의가 시작되는 현지 시간 오후 1시에 맞춰 의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가다 의회로 행진했습니다. 수백 명이 의사당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경찰이 최루가스를 발포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오후 1시쯤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의사당 가까이로 진입했고 일부는 건물 안까지 들어가면서 의사당은 결국 봉쇄됐습니다. 현재 시위대는 의사당 내 원현 홀에서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여성이 의사당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당시에 대한 상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사태 와중에 의사당 안에서 누군가가 쏜 총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 사태와 관련해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TV 생방송에 출연해 의사당 포위를 끝내라고 촉구하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위 해산을 위해 주 방위군과 연방 법집행 인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를 향해서 지금 귀가하라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 의사당을 떠나라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사당 시위대 진입을 위해 약 1,100명의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확정의 마지막 관문인 의회의 합동회의가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로 비화하면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로 전격 중단됐습니다만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 차기 미국 대통령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 회의가 굉장히 주목을 됐었죠. 네, 이제 상하원 합동회의는 사실상 그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는 자리로 과거에는 의례적인 그런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복 의사를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에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선거 결과를 반려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대선 불복에 전면에 서라고 압력을 가했고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통해서 대선 결과 불복을 포기하거나 승복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원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은 자신에게는 선거인단 투표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됐던 것이 미국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하게 될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건가요? 네,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두 성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민주당은 상원 다수석 지위를 6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고 하원 다수석을 유지한 데 이어 상원마저 장악하는 이른바 트리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겁니다. CNN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존 오프스 후보가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 의원에게 승리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라파엘 워너 후보도 공화당 켈리 레플러 상원 의원에게 승리해서 당선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해 대선 때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도 진행했지만 당선에 필요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어 5일 결선 투표를 치렀습니다. 특히 이번 결선 투표는 상원 다수석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판가름한다는 의미에서 조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 100석의 상원은 공화당 50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결선 투표에서 2석을 모두 건져서 의석수로는 50대 50으로 동률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를 공언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원, 하원 모두 다수석까지 차지함에 따라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힘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113대 의회 이후 6년 만입니다. 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된 건 10년 만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서 상하원까지 내줘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라면서 미 국민은 단합을 원한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완전히 새로운 날처럼 느껴진다며 환영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조지아가 민주당 주도의 변화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4천 명에 육박했다고요? 네, 미국에서 5일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가 4천 명에 육박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날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은 처음으로 13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일에 2,100만 명을 넘겼는데 지난 1일에 2천만 명을 넘긴 지 나흘 만으로 확진자 100만 명 증가에 걸린 시간으로는 가장 짧았습니다. 그만큼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2,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미국인 3억 2천만여 명의 6.4%로 미국인 16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책임지는 주지사들은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도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초기 백신 접종이 늦은 출발을 했다면서 연말 연휴철을 지나 이달 2, 3주로 넘어가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산세가 빨라진 영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6일 하루 6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1,000여 명의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1차 확산 당시인 지난 4월 이후 최다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전역에 3차 봉쇄를 단행한 상태이며 영국 정부는 다음 주 전국 7개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 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자 올해도 대입 시험을 취소하기로 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 선언을 한 달간 다시 발령합니다. 일본 정부가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건 지난해 4월 이후 9단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사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발령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 처음으로 6천 명대로 급증하는 등 일본에서 코로나19는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접종할 수 있게
됐군요. 네, 이제 유럽 연합이 그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4억 5천만 명의 EU 27개 회원국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EU에서 승인된 두 번째 백신인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로 1억 6천만 회 투여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유럽 공급은 올해 1분기와 3분기 사이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모더나 백신 승인은 EU 회원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말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고 EU가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네, 백신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